태극 사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였나요? 그 대선 패배 후에 정규제 TV에서 주필님께서 쭉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좀 보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 좌파가 장악하고 있고 우파가 좌파에 도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탄핵 사태에서도 이렇게 사회를 지켜주는 이런 게 없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하는 방송을 좀 듣고 무슨 우리 정규제 주필님의 의견에 제가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그런 건 아니고 많이 동감을 하지만은 저 나름대로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주장하고자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이번에 탄핵부터 해가지고 대선 패배까지 계속 우리 태극기 물결이 즉 우파가 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우리 우파가 좌파보다 약했다거나 숫자가 뭐 좌파가 더 많았다거나 우리나라 사회가 좌파 세력이 더 주도 세력이라거나 사회를 지키는 그런 세력들이 우파의 사회를 지키는 그런 세력이 없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시적에 이렇게 특히 남자애들은 싸움을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제 자신의 어떤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주먹에 의존하고 어렸을 때 나 주먹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바쁘게 싸우러 다니고 이런 경험이 다 있는데요. 어떤 애하고는 두 번 다시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싸워봐야 내가 진다는 거 알 때는 걔한테 다시 도전을 안 하는데 어떤 애한테는 다시 싸울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땐 졌지만 그때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었다. 근데 뭐가 잘못돼서 내가 좀 얻어맞았다. 이렇게 될 때는 다시 이제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때 다시 이제 복수전을 하죠. 이번에 우리 우파가 이 좌파에게 정권까지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저는 절대 우리나라의 주도 세력이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다만 그 젊은 층들을 우리가 끌어안지 못했다는 어떠한 그 전략적인 미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이지 절대 우리가 세력이 밀렸다거나 숫자가 적다거나 주도 세력이 좌파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애국 세력, 태극기 세력이 수적으로 밀렸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왜 졌냐? 전략의 부재입니다. 전략의 부재.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에,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진 겁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때요. 그때 시간이 한 달만 더 있었으면, 한 달 아니라 2주만 더 있었어도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2주만 더 있었어도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되었습니다. 2주만 더 있었어도. 또 그 후에 헌법재판소의 재판도 우리에게 한 달만 더 시간이 있었어도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부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 달만 더 시간이 있었어도. 이번 대선 결과도 우리에게 더도 말고
2주만 더 시간이 있었어도, 한 달이면 더 좋았고, 한 달만 더 있었어도, 2주만 더 시간이 있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비틀거리고 있는 그 짧은 시간을 상대방은 이용했던 거예요. 우리가 비틀거리고 아직 홍준표 후보가 뒤늦게 대선판에 들어와서 이제 차고 올라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그냥 옆차기를 맞아갖고 쓰러진 거죠. 예, 거기서 게임이 끝났으니까. 이거는 공정한 승부가 아닙니다. 예, 공정한 승부가 아니에요. 탄핵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한 달, 예?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그 부결되는 거였고, 국회 탄핵소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금만 더 있었으면 태극기 물결이 노도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예, 한 달 정도만 뒤에만 국회에서 탄핵했어도, 그 의결했어도, 태극기 물결 앞에 그게 가결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씩 그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보다 뭐 화력이 우세하고 힘이 우세해서 우리를 이긴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더 셌는데, 우리가 밑에 깔렸는데, 깔린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일어나는데, 그 전에 게임이 끝났다고 선언한 겁니다. 예, 국회도. 그 전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기 직전에 게임이 끝났다. 표결해버렸고, 헌법재판도 일어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헌법 판결을 내려버렸고,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밑에 깔렸다가, 이제 일어나서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냥 포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작용화 되었다거나, 뭐 좌파가 더 많다거나, 좌파가 주도 세력이라거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도 세력은 우파입니다. 이거는 뭐 6.25 이후부터 이게 다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지금 어떠한 전교조라든가 이런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좀 농단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주도 세력은 나는 우파가 더 주도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에 졌던 것은 전략의 부재입니다. 강력한 리더가 없었고, 우파 측에는 강력한 리더가 없었어요. 좌파는 있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예, 그 강력한 리더가 있어가지고 좌파의 세계를 리드해 갔습니다. 우파는 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파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타난 것이 홍준표였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그 가치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그 가치를 드러냈어요. 이번에. 큰 어떤 수학이죠. 우리 우파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이번 대선에서 보여줬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은 역량을 보여줬지만, 굉장히 발군의 힘을 보여준 분이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수확을 우리가 얻었다고 보고요. 그래도 저도 내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우파는 조직화되어야 한다. 이제 깨어났으니까 조직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를 밑에서 우리가 각각의 어떤 조직체들이 조직화되고, 그렇게 돼서 다음 3년 후를 우리가 준비하자. 이 조직화된 힘을 가지고 젊은 층들을 포섭하고, 젊은 층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변증법적인 어떠한 그 태제, 변증법적인 어떠한 그 합의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그 우리 보수 우파의 어떠한 그 새로운 지향점,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은 3년 후 우리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못할 땐 다시 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패배를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두 번째 또 제기할 수 있는 그 논점은 뭐냐 하면,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이제 선거로서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는데,
나는 대선 전부터도 그 젊은, 제가 KFC에서 젊은, 이에게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어떤 내용에서도 제가 밝힌 바 있지만, 이 게임은 공정해야 한다. 근데 이건 좌파와 우파의 대결인데, 우파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좌파는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붙는 것은, 이것은 불공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대선 결과는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했습니다. 제 유튜브에 잘 찾아보시면은, 젊은 층에게 탄핵 전국을 설명함, 이런 제목으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아주 초기 단계에 올린 게 있습니다. 1월 달인가, 한참 추운 겨울에 제가 올린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세요. 이미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렇게 미완성적인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서 불공정한 게임을 해서 이겼을 때에 그 결과가 좋을 수 있겠느냐.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동영상. 제 테너88 계정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앞으로 내내 이 문재인 정권의 상당한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파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싸운 꼴이 됐거든요. 상대방은 완전 철갑으로 무장하고 조직화된 상태에서 링에 올랐고, 우리는 정말 후보 하나 변변이 없는 상태에서 급조해서 만든 후보, 이거 가지고서는 맨손으로 싸워서 졌기 때문에, 또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무효라는 거를 줄기차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잘못된 탄핵을 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우리가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는 그러한 아킬레스건은 없었습니다. 예, 우파들이 패배를 그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우파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그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선거에서 진 거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지금은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할 말이 많아요. 왜 대선을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 예?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졸속 대선으로 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없었다. 우리는 탄핵이 기각되는 줄 알았다. 예, 준비가 없었다. 얼마든지 이렇기 때문에 좌파든 우파든 이 사실은 마음속에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승복할 수 없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좌파 입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페어하게 단일화를 통해서 결과를 낸 거기 때문에, 투표의 결과가, 그때는 이런 아킬레스건이 없었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아킬레스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아킬레스건이 존재하고, 이것은 취임 1년부터 이것은 계속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층들에게 내가 이 탄핵 전국을 설명함이라는 동영상에서 이미 제가 몇 달 전에 이야기했던 바가 뭐냐 하면, 왜 문재인 씨가 왜 이러한 것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본인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 정정당당하게 너희들 전열을 정비할 때를 기다려 주겠다. 12월 달에 정정당당하게 붙자. 기회를 주겠다 해서 칼도 다 주고, 그래가지고 서로 칼과 칼로 딱 들고 정정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지금식으로
상대방은 지금 칼도 없이 맨손으로 나오는 사람을 저쪽은 완전 무장하고 KO시켜 버렸는데 이쪽에서 맞은 사람이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예,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왜 스스로 그런 그 아킬레스건을 자청하느냐. 물론 그렇게 해서 대통령 호딱 되기는 뭐 쉽겠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국민적 정당성은 갖고 있었어요. 이런 식은 아니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무효 탄핵에다가 이렇게 급조한 조기 대선 이렇게 해서 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정당한 승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나는 문재인 씨에게도 문재인 그 당시 이제 후보죠. 문재인 후보에게도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젊은 층들에게 설명함이라는 동영상에서 이미 겨울에 했어요, 제가. 그 KFC에 앉아서. 그 설명하니까 그 젊은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콜라 한 잔 저한테 리필 심부름 해주고 갔습니다. 고맙다고. 이해가 됐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결을 붙여가지고 나온 그 결과. 이거를 가지고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면 그 정당성이 찾아지겠습니까? 그 왜 그런 걸 합니까? 왜 그런 걸 가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뽑히고 이렇게 돼서 정권을 잡은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절대 그게 득보다는 실이 많다. 예,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좌파 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느끼겠지만 우파 쪽 사람들은 이게 이 정당성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때는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 이런 식의 마음은 생겨날 수가 없죠.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결정난 거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 이인재 씨가 자살골 넣은 거였고, 정몽준 씨가 자살골 넣었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런 식의 결과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어떠한 그 깊은 아주 근본적인 이러한 승복할 수 없는 자세, 이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는. 우파에게. 없었습니다. 그럼 문재인 지금 대통령에게는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이건 집권 내내, 아마 집권 초반기부터 이건 아주 거센 저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왜 합니까, 본인이? 정권력으로? 적어도 정치가라면 정말 상대방한테 검을 던져주면서 내가 당신 칼도 없는 상태인데 나는 칼 들었는데 그렇게나 승부해서 이기고 싶지는 않다. 내가 그런 비겁자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칼 줄 테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연습해갖고 덤벼라. 이게 정정당당하고 그래야 어떤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은 강자들만이 보여주는 자세예요. 약자들은 그런 자세를 못 보입니다. 그냥 홀라당 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기회가 오면은 새치기 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래서 홀라당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선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약자들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앉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당성은 없죠. 세조가 단종을 그렇게 죽이고 나서 평생을 자기는 정당성이 없는 임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영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했고, 세조는. 평생을 무슨 피부병인가 그거 앓으면서 계속 고생했고. 그 세조는 자기가 정당성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권력은 갖고 있었지만, 단종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 사람 장부로 다 성장해서 얼마든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간을, 안 주고, 졸속으로, 그걸 짓밟아 버린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종과 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아직. 그래서 겨우 일어나려고 하는 거를 그때 가서 그냥 게임 붙어가지고선 짓밟아 버렸으니까 이 밟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국이 이게 지금 왜 이러한 결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은 약자들만이 선택한 것이고, 별로 이게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가 이러한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고,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걸 외쳐야 합니다.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5951-01-001768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태극사랑 주식회사 5951-01-001768 이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한 주당 500원이니까 한 주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100주를 사면 5만원입니다. 그건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송금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 또는 문자로 성함, 보낸 액수,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입금이 되면 제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누가 얼마 입금했다. 그게 뜨고 주소는 안 뜨니까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주소가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안 알려줘도 됩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주주명부에 특정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도 괜찮다 싶은 분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주식 명의개서 태극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도장 꽝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자신의 그 주식 명의개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고정됐을 때 그거를 이제 법원에 등기국에 등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다른 내용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를 직접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고 주식 명의개서도 직접 받고 싶은 분은 시청에 있는 대한문역 KFC 2층에 제가 4시 반 이후로는 항상 있습니다. 4시로 했는데 4시 반으로 늦추겠습니다. 4시 반에서 9시까지는 제가 대한문역 KFC가 뭐 하는 데냐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어른들이라
치킨 팔고 하는 데예요. 뭐 커피도 팔고 치킨도 팔고 KFC라고 영어로 써 있으니까 거기 2층에 올라오시면은 제가 4시 반부터 9시까지는 항상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제가 토요일까지 항상 거기서 이제 이 사무를 보니까 제가 이제 안산에 있는 사무실이나 방배동에 제공받은 사무실에서는 방배동은 좀 위치가 이렇게 대한문처럼 편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로 오라고 그러는 거 좀 제가 너무 불친절한 걸로 같고, 그래서 대한문역 KFC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거기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태극사랑 일을 계속 하는 동안은 하는 제가 항상 대한문역 KFC에 4시 반 이후로 항상 있으니까 찾아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싶은 분은 그리 오세요. 제가 사무실로 오겠다는 분인데 제가 이제 안산에 있는 데로 오라 그러면 너무 멀어가지고, 그건 제가 좀 실례인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 또 어떤 분이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거는 이제 회사 계좌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다고 제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다시 말씀드립니다. 3904-09-0139-429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아이덴티티를 밝힙니다.